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크 인베스트 내용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크인베스트가 원래는 8월 13일 기준점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연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13일 날 ETF가 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SEC는 아크인베스트 현물 ETF 신청을 연기한다. 미국 SEC는 아크인베스트 비트코인 현물 ETF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을 했고 최종 결정은 거의 8주 연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연기가 될 것으로 보여졌고 그 뒤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남아져 있는 ETF들이 거의 9월달 곧바로 바뀌자마자 이다 보니까 8월 마지막 주에 거의 다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번 아크인베스트에 따른 기대감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요인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전에 아크인베스트 누나의 발언도 보게 되면 거의 현물 ETF 승인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또 연결적 구도 관계에 있는 자산군이 좀 있죠. 예, 뭐 GBTC,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빡빡이 형 중에 하나 노보그라츠, 이 노보그라츠 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WBTC 부분이 약간 연결적 구도 관계가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서 보길 바라겠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SEC 아크인베스트 현물 ETF 상장 제한 의견의 관련 검토를 확대 중이다라는 내용 이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연기가 확실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리플 소식인데요.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XRPL 기반의 CBDC 개발을 논의 중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었고, 최근에 뭐 보면 재미니 쪽에서도 상장이 되고 되게 퍼포먼스도 좋고 약간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최근에 불기둥 한번 쭉 내놓고 그 뒤부터는 천천히 계속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만 8월달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어차피 뭐 10월 요 사이에 스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리플의 가격의 하방에 또 방어적인 라인대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채굴 허트8 마이닝 회사이죠. 이쪽에서 거의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9,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6월 달에 50개, 7월 달에 50개 정도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하반기 남아져 있는 하반기 더 100개씩 던질 수 있다. 이 정도도 열려 두면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글래스 노드에 나왔던 이제 퀀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더리움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대폭발을 믿는 움직임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 거래소 보유량이 1,500만 개 정도가 되는데 18, 19년도 하락 당시 거래소 보유량보다 낮아지면서 5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2.0 스테이킹 물량은 2,700만 개 이더로 여전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곧 거래소 보유량의 2배를 기록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킹 전체 물량의 편단가는 현재 약 2,000불 정도 과거를 지지하고 저항이 되었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가격이 더 이상 많이 빠지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더 많이 밀린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커스터디아 뱅크 CEO가 은행이 조만간에 수탁자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 명료하게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규제 당국 승인을 받았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비트코인 이제 또 퀀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좀 재밌더라고요. 주요 기관 투자자들 22년도에 비트코인 매집 완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파란색이 거래량입니다. 보게 되면 22년 두 번의 큰 사태, 루나와 FTX, 그러니까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하나는 거래소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기관의 투자자들이 이미 비트코인 축적을 완료하고 올해 현물 ETF 신청과 호재 뉴스를 발표했을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비트코인의 매집을 완료를 했던 것 같다. 이때 거래량 폭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래할 필요가 없어서 아무래도 더 이상 기관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는 것 같다. 특히나 22년도 6월 15일 1768만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가 됐고 역사적으로 다섯 번째 많은 물량을 찍었다. 이때 기관들은 싼 가격에 비트코인 대량으로 매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퀀트 자료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유통 속도의 패턴 변화 추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 완료를 가정했었을 때 추가로 거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한 반감기 때마다에 따른 곡선 추이를 보게 되면 좀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감기 시즌이 가까워지면 비슷한 패턴으로 충분히 또 유사한 흐름을 또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로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때 제일 많이 매입을 했고 이때 또 가격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과거 22년도 최저점 그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야, 여기에서 더 떨어질 거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죠. 오히려 이때 커뮤니티에다가 딱 적어냈고 저도 이때 또 사기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분석이라는 건 주관적입니다. 내 주관의 뒷받침 근거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리고 얼마나 이 크립토 뉴스를 잘 챙겨 보았냐, 얼마나 성실하게 계속 진실되게 계속 투자에 임했냐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났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만큼 꾸준하게 잘 챙겨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승률은 올해 정도는 그래도 거의 이제 8월 달이면 3분기만 잘 넘어간다고 하면 거의 확률상 가장 높은 승률로 올해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오지랖 피면 안 되고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저는 이번 계기에서 이 전저점 대비까지는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전저점이 과거의 17, 18 시즌의 전저점과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을 해서. 그래서 3천만 원 초반대 정도에 접근만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이게 더 이상 더 많이 변동폭이 나올 거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문제점이 한 번 더 나와서 비트코인이 좀 밀집되었을 때 비트코인에 따른 특이점 그리고 특징적인 요소에 따른 치명적인 요소가 한번 터져 주어야지. 여기에 일단 밀집이 많이 되어져 있잖아요. 도미넌스에 따른 밀집이 많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밀집되어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뒤통수 세게 때려버리면 그냥 바로 가겠죠. 근데 지금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비정상이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 돈이 간다라고 해도 안 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의 방어적인 요소 라인이 제한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진다라고 해도 최하 조정폭은
옛날처럼 뭐 10% 이상 빠지는 요건 형태는 거의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의 도미넌스가 50% 이상까지 올라와져 있는다라고 하면 더더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안 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이 그만큼 제한이 많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선물에 있는 거래 빈도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한몫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